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목에는 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쉽게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을 통과해야 될 텐데요, 이 방송을 듣게 되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수산물 3가지를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드시건 안 드시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잡는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고요, 팔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구매해서 드셔도 법에는 전혀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내용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이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가급적 먹지 말아야 할 수산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노가리입니다. 여러분, 노가리 어떤 생선인지 아시죠? 노가리는 보통 명태 새끼를 말린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명태 자원이 아주 풍성했을 때, 그때 노가리가 전 국민적으로 인기를 얻었었죠. 그러다가 90년대부터 동해 쪽에 명태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우리 바다에는 명태가 씨가 말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먹는 노가리, 호프집에 가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는 노가리를 가지고 장사하는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이 노가리들은 전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명태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 노가리는요, 명태 새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구 새끼를 말합니다. 보통 앵치라고 부르는데요, 앵치라고 한다면은 명태 새끼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 대구 새끼로 만든 노가리, 즉 대구 앵치, 이게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른 손가락만한 몸 길이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작은 대구 새끼를 말려서 가공을 한 것이 이 노가리라고 또 많이 선호가 되고 있고요. 여기 또 살이 또 연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대구 앵치, 노가리에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구 앵치 노가리는 거의 70%가 중국산입니다. 나머지 30%는 러시아에서 오고 있고요. 중국산 대구 새끼 어디서 잡혔을까요? 중국 앞바다에서 잡혔을까요? 아닙니다. 요 대구의 분포지를 보면요, 우리나라 서해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쪽에는 자원이 거의 많진 않아요. 대구 자원은요, 주로 러시아 쪽, 이 차디찬 북태평양 요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이 세 나라가 러시아 쪽으로 진출해서 또 거기서 잡힌 것을 러시아산이라고 표기해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요, 요 알래스카나 이 러시아 같은 경우 명태나 대구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만큼 또 어업 관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죠. 이들 국가들은 매해 어업 량을 조절합니다. 일정 기준치 이상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어에 대한 보호도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중국 국적의 선박들이 러시아로 가서 10cm 밖에 안 되는 작은 대구 치어들을 싹쓸이해서 유통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구 노가리를 찾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노가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선호했던 안주거리잖아요. 명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정 크기는 되는 그런 어린 명태들을 잡아다가 말리는 데 비해서 대구 노가리는요, 이거 정말 1년생도 될까 말까 한 어른 손가락만한 것들을 많이 말려서 팔더라고요. 물론 그 나라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통을 하든 또 사서 먹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이제 이 대구 자원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린 대구를 잡아다가 노가리를 팔고 있지는 않은가, 요것도 한번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도 정말 몸 길이가 20cm 정도 남짓되는 어린 대구를 잡아다가 말려서 노가리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국내에 어린 대구를 잡지 맙시다 라고 포획 금지 체장을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몸 길이가 현행 30cm입니다. 대구 몸 길이가 보통 몸 길이 한다면은 요 대가리 끝에서 꼬리처럼 끝까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요게 30cm가 안 되는 것은 잡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건. 그런데 지금 서해에서 잡히는 말린 대구로 보면은 이 20cm밖에 안 되는 것들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동해에서 특히 강원도에서도요, 이 어린 대구의 남획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때. 이게 왜 안타깝냐면요, 우리나라가 한때 이 대구의 남획으로 이 자원이 씨가 마를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경상남도 쪽에서는요, 대구의 치어를 생산해서 매년 100만 마리씩 바다에다가 방류를 했습니다. 치어만 방류한 게 아니라 대구의 그 수정란이잖아요. 이 수정란도 10억 개씩
이렇게 바다에다가 방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 치어들은 한동안은 남해 근처에서 돌다가 요게 동해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크면서 요 강원도 동해 쪽으로 진출하는 거죠. 뭐 울릉도나 독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는 남해로 돌아오고 또 일부는 북한을 통과해서 러시아 알래스카 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한 4, 5년 정도 지나면은 산란기가 됐을 때 다시 우리나라 남해로 돌아옵니다. 대구가 연어랑 비슷해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기억하고 다시 산란하러 돌아오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구 산란장이 바로 거제도 옆에 가덕도, 진해만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이 진해만 쪽에다가 알과 치어를 계속 방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한 수천만씩 들어가면서요. 그 결과 지금은 대구 자원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강원도 쪽에서 일부 어민들이 대구의 이 치어를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려서 노가리로 판매하는 거죠. 누구는 돈을 막 들어가면서 방류하는데 누구는 다 크기도 전에 잡아들이고,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거는 명백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온라인 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서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급적 먹지 말아야 할 수산물, 바로 어린 꽃게입니다. 한 번은 모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시켰습니다. 반찬에는 간장게장이 나오더군요. 요 간장게장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잘 보니까 꽃게더라고요. 그런데 이 접시 크기를 딱 봤을 때 너무나도 어린 꽃게였습니다. 어린 꽃게 포획 금지 체장이 또 있습니다. 눈알부터 배 밑에까지 요거를 재는데 6.4cm를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불법 포획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요 간장게장의 이 꽃게는요 5cm가 될까 말까 크기였어요. 만약에 이 꽃게가 국산이었다면 이 프랜차이즈는 물론 꽃게를 잡았던 유통망에 있던 모든 업체, 어민들 전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꽃게들이 전부 중국산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중국 어선에 의해서 중국 근해에서 잡힌 꽃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중국에서 잡아들인 꽃게는 분명 중국 쪽 법적의 영향을 받겠죠. 그 나라 법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은요 중국 어선들의 꽃게 잡이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꽃게를 잡으면 어디서 잡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서해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해역으로 넘어와서 불법으로 꽃게를 쓸어가는 중국 어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은요 크기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싹쓸이 하죠. 저인망으로 바닥까지 그냥 싹 훑어버리기 때문에 어린 꽃게의 치어 남획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우리 해역에서 잡힌 게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네 중국의 연에 잡은 어린 꽃게라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꽃게는 월동을 위해서 겨울에는 깊은 수심 쪽으로 모였다가 봄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헤쳐모여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섞이면서 우리 서해에서 돌고 도는 애들이란 말이죠. 우리 꽃게의 미래 자원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어선의 이 무분별한 꽃게 남획은 우리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 이런 어린 꽃게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기업이 있는 한 중국배의 이 어린 꽃게 잡이는 계속될 것이고요. 물론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저렴한 식재료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식재료와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푸아그라나 보신탕 같은 그런 진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포획물이 거대 자본에 먹히고 결국에는 우리 입에 들어온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급적이면 먹지 않았으면 좋은 수산물, 바로 총알 오징어입니다. 작년 이맘쯤에 제가 총알 오징어 관련된 방송을 한번 했어요. 예, 자세한 얘기는요 요 상단에 요 링크 따라가시면은 알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기본적인 얘기는 생각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먹는 일반 오징어와 완전히 다른 종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 총알 오징어는 단지 생김새가 총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일반 오징어, 학명상으로는 살 오징어라고 하는데, 요걸로 우리는 뭐 오징어국도 끓여 먹고 볶아 먹고 하잖아요. 이 오징어의 새끼인 겁니다. 이 어린 오징어가 왜 인기가 있냐? 살이 연해요. 그래서 싱싱한 것은 내장째 통찜으로도 별미라고 알려졌잖아요. 이게 한 5년 전에 크게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총알 오징어라는 이름이 붙은 이후 사람들은 이게 별종으로 여기고 별미로 먹어왔었죠. 처음에는 그 맛을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최근 한 3년 정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대량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총알 오징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또 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옛날에는 총알 오징어 하면은
그냥 오징어 잡기 하다가 또는 다른 어업을 하다가 혼액된 것을 어차피 놔줘봐야 죽어버리니까 그냥 잡아서 파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총알 오징어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 어선들이 조직적으로 가담을 해서 이 총알 오징어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산란 기능도 갖추지 않은 이 총알 오징어를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의 오징어 자원은 점점 줄어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오징어 자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 결과 오징어가 금징어가 되었고, 그나마 작년 재작년보다 나아졌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요, 와, 생물도 아닌 냉동 오징어 한 마리가 10,000원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오징어가 조금 잡히기 시작하니까 2마리에 10,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원도 놀러 가면은 살아있는 활오징어 있잖아요, 횟감용. 그거 한 4-5마리 10,000원이면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름 가을에 오징어 그렇게 많이 잡히는 철이 돼도 시가입니다, 시가. 오징어가 급감한 원인이 크게 3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영향이죠. 이 오징어는 주로 찬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바닷물이 데펴지면요, 오징어의 해외 경로, 그러니까 오징어가 선호하는 수온에 따라서 멀리 나가게 됩니다. 그것 덕분에 오징어가 많이 안 잡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중국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배들이 울릉도까지 넘어와요, 오징어를 잡으러. 그리고 심지어 북한으로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 돈이 좀 궁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북한이 조업권을 주는 대신에 중국으로부터 이 조업 비용을 받게 된 거죠. 걔들이 한번 잡으면 그냥 잡으니까 아주 대량으로 잡아가죠. 세 번째가 바로 이 총알 오징어, 어린 오징어의 남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가 어느 한 가지 이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3가지 정도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섞여서 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작년에 4월경에 입법 추진을 했죠. 총알 오징어의 크기를 대폭 늘려서 이제는 아예 어린 오징어의 유통과 조업을 막아보자, 그런 취지로 기존의 총알 오징어가 모자처럼 생긴 요 머리 꼬리끝부터 다리가 나오기 전까지 이 몸통 있잖아요, 요거를 외투막이라고 하는데, 요게 12cm만 넘어갔으면 조업이 허용이 됐습니다. 12cm가 안 되는 것은 불법인 거죠. 하지만 이 12cm라는 요 기준 자체도 너무 애매모호하고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12cm에서 19cm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민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죠. 작년에 한창 올해부터 시행이 되겠다고 실컷 뉴스를 통해서 떠들었는데, 지금 현재 문의를 해보니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법을 추진해도 워낙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될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이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일단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정말로 심각해지는 그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루빨리 합리적인 기준을 좀 세워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한 요 3가지 수산물, 요것을 사 먹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 소비자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뭔가 조금 씁쓸하네요. 우리가 원하니까, 우리가 그토록 맛있게 먹으니까 이 주변국들이 그렇게 잡아다가 우리나라로 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소비자분들의 판단과 또 성숙한 소비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